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물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몸과 수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의 60에서 65% 정도는 물입니다. 물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물에 의해 체액의 질이나 양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생아 시절에 몸을 구성하는 수분량은 80%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수분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청소년기에 몸의 수분율은 약 70%가 되며 성인 남성의 경우 65%, 그리고 성인 여성의 경우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 수분율이 50% 정도까지 낮아집니다. 몸의 수분율이 높으면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럽지만은 수분율이 낮아지면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아기 피부와 노인의 피부를 보면은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일정량의 수분이 줄어드는 증상을 탈수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체중 대비 탈수량이 3%인 경우 가벼운 갈증과 함께 입술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4% 정도 줄어들면 체온이 상승하며 피부에 홍조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소변량의 감소도 나타납니다. 탈수량이 5%에 이르게 되면 두통과 함께 몸이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탈수량이 6에서 7%에 이르면 어지러움 증가, 피부가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한 갈증과 함께 입안 건조, 소변량 부족이 나타납니다. 탈수량이 8에서 10%인 경우에는 떨림과 함께 경련이 발생하며 11에서 14%인 경우에 피부 건조와 혀 부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15에서 19%로 증가하면 배뇨통과 함께 눈이 흐려지며 혀에 축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탈수량이 20%를 넘었으면 소변량이 없어지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일반적으로 2%가 부족해지면서 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갈증은 수분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체에서 수분이 필요할 때 뇌 심부에 신경 중추가 자극이 되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각을 통해 인체는 수분의 필요성에 의해 물을 마시게 하는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수분이 과잉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갈증이 억제가 됩니다. 인체의 수분이 적어지면 뇌하수체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바소프레신을 혈류에 분비를 합니다. 바소프레신은 신장에 수분을 보유하고 더 적은 소변을 배출하도록 합니다. 신체의 한 부분 혹은 구획에 보관된 수분은 삼투에 의해 혈액에 보충이 됩니다. 세포 내부나 세포 주변 조직에 많은 양의 체액은 탈수 시에 혈관 내 체액으로 삼투 현상에 의해 보충하는 저장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루의 물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20대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260ml, 그리고 여성의 경우 210ml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분 섭취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 같은 양은 성인이 하루 6에서 7컵 분량의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분 섭취량은 일평균 966ml로 즉 물 5컵 분량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수분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 대신에 음료수나 커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 대신에 당 함량이 높은 음료수를 마시면 섭취 당시에는 갈증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갈증이 더해집니다. 음료수에 포함된 설탕이나 소금, 기타 화학물질이 혈관 내에 들어오면 혈액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포 내 수분을 삼투 현상을 이용하여 혈액 내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료수로 섭취된 수분은 소변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되며 체내의 수분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나 알코올이 든 맥주를 마시는 경우에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 소변
소변을 통한 수분 배출량을 늘려줍니다. 따라서 많은 수분을 섭취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수분 손실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 해소를 위해서는 음료수보다는 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음료수에 포함된 수분이 어느 정도 수분을 보충하기는 합니다. 음료수나 커피를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은, 특히 커피를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은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동일 분량의 물 한 잔을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인 경우에 몸의 수분율이 50에서 55%로 낮아집니다. 이때는 수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신체의 사망시 수분율은 45%로 50에서 55%인 노인의 경우 위험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다고 몸에 모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 내의 수분 함량은 소금의 비율에 맞춰집니다. 즉 혈액 내의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수분이 더 많이 혈액에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비율이 낮으면 물을 잡는 힘이 떨어집니다. 체내 나트륨 비율은 0.9%로 나트륨 비율에 따른 물을 몸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소변이나 대변, 땀, 기타 등으로 배출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 저염식을 하는 경우 몸무게가 줄어든 만큼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몸에 수분량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분 배출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의 혈액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5%인데 인체의 수분 함량이 떨어지면 혈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혈관이 축소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장수하시는 분들은 마른 분에 비해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오래 삽니다.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혈색도 좋고 피부도 부드럽고 몸에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몸의 세포에 피해가 발생한 후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단시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경우에 저나트륨 혈증으로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ml 이상의 물을 한 번에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양의 물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기상 시에 물 한 잔은 밤새 축적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은 위의 예비운동과 위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지만은 식사 때 같이 마시는 물은 소화액을 희석하여 소화 기능을 저하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물 한 잔을 마신다면 하루 6잔 분량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 동일 분량의 물 혹은 반 분량의 물을 마셔줍니다. 운동하기 전이라면 매 시간 120에서 140ml의 물을 마셔줍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 마시는 물은 뜨겁거나 차가운 물보다는 11에서 15도 정도의 물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화장실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물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략 하루에 6에서 8회 정도 소변을 보는데 이보다 더 많다면 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 적다면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